바다속 300m, 171m 길이의 괴물이 움직입니다. USS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가격 20조 원. 트라이던트 미사일 16기, 핵탄두 128개. 이것 한 척이면 나라 하나를 지도에서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압도적인 1위. 세상을 움직이는 천문학적 돈의 전쟁.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 탑10 지금 시작합니다. 12.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 SBX-1 3조 원. 2006년 7월 5일 새벽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7분 동안 몰랐습니다. 하와이인가? 알래스카인가? 아니면 본토인가? 7분 후에야 궤적을 파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2006년 1월 SBX-1을 태평양 한가운데 배치했습니다. 높이 85m, 무게 5만 톤, 축구장만한 레이더 하나입니다. 이것의 역할은 단 하나, 미사일 발사 즉시 탐지입니다. 탐지 거리는 4,700km로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에서 야구공만한 핵탄두를 찾아냅니다. 발사 후 90초 안에 미국은 전부합니다. 어디서 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그러면 요격 미사일을 3분 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요, 미사일이 본토에 떨어질 때까지 2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격은 22억 달러, 약 3조 원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 6척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것 하나가 미국 본토 전체를 지킵니다. 9위 VC-25B 신형 에어퍼스 1 4.2조 원.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졌습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핵전쟁이 터지면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미국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을 땅에 두면 안 된다. 하늘로 올려야 한다. 1990년 VC-25A가 탄생했고 2026년 최신형 VC-25B가 탄생합니다. 일반 보잉 7478 여객기는 4억 달러, 약 5,6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에어퍼스 1 VC-25B는 30억 달러, 약 4.2조 원입니다. 7배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첫째, 핵폭발로 발생하는 EMP에도 끄떡없습니다. 모든 전자장비에 특수 차폐막을 씌웠습니다. 둘째, 적 미사일이 날아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미사일을 감지하면 미끼탄을 자동으로 투하합니다. 셋째, 핵전쟁 중에도 전세기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 채널 12개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넷째, 무제한으로 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며칠이고 착륙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죽으면 핵 보복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아무도 못 냅니다. 지휘체계가 붕괴됩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백악관이고 핵전쟁 지휘소입니다. 약 4.2조 원. 대통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계산입니다. 8위 트리옹판급 잠수함 5.6조 원. 1960년대 프랑스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안으로 들어가느냐, 독자 핵 강국이 되느냐. 프랑스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No. 샤를 드골 대통령이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미국 기술은 단 하나도 안 쓴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1972년 르드타블급으로 시작해서 2010년 트리옹판급까지 프랑스는 완전 독자 개발로 밀고 나갔습니다. 원자로는 프랑스가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M51도 프랑스가 개발했습니다. 선체 설계도 전부 프랑스입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는 0%입니다. 길이 138m, M51 SLBM 16기를 탑재하고 핵탄두는 96개입니다. 한 척이 96개 도시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4척 건조했고 24시간 365일, 최소 한 척은 대서양 어딘가 깊은 곳에 숨어서 순찰합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프랑스 대통령만 압니다. 누가 감히 프랑스를 건드립니까? 그 순간 바다 어딘가에서 보복 핵미사일 16발이 날아옵니다. 약 5.6조 원. 미국 눈치 보지 않는 독립 핵전력의 값입니다. 더 비싼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위 B2 스피릿 5.6조 원. 1991년 1월 17일 새벽 바그다드 상공 F-117 스텔스기 42대가 날아왔습니다. 이라크군 레이더 담당자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분 후 바그다드 전역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라크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뭐가 날아왔는지. 미국은 그날 확신했습니다. 스텔스가 전쟁의 규칙을 바꿨다고. 1997년 B2 스피릿 등장. 날개만 52m, 쭉 펼쳐진 외계인 같은 비행기입니다. 몸통이 없습니다. 그냥 날개입니다. 미 군군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132대 생산. 하지만 한 대 가격이 21억 달러, 약 3조 원이 나왔습니다. 의회가 발작했습니다. 이거 계속 만들면 나라 망한다. 프로그램 중단. 21대만 만들고 끝.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인플레이션 반영하면 한 대에 약 5.6조 원입니다. F-35. 최신 스텔스 전투기 30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 세계에 21대만 존재합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전부 있습니다.
이것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핵폭탄 B-83을 18톤 실을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80배 위력입니다. 사거리는 11,000km.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서 북한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 한 번 받으면요, 지구 어디든 갑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참새만 합니다. 9,000톤짜리 폭격기가 참새로 보입니다. 적국 한복판을 날아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방공망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적이 아는 건 폭탄이 떨어진 다음입니다. 단 21대.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6위 KH-11 캐난 정찰위성 7조 원. 1976년 냉전 최고조. 미국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핵미사일을 몇 개나 가졌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300개, 500개, 1000개?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U-2 정찰기를 보냈습니다. 1960년 소련이 격추시켰습니다. 조종사 프란시스 게리 파워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SR-71 블랙버드를 보냈습니다. 마하 3으로 날아가는 최고속 정찰기입니다. 하지만 소련 방공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언제 맞을지 몰랐습니다. CIA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기로는 안 된다. 우주에서 봐야 한다. 1976년 12월 KH-11 캐난 발사. 허블 우주망원경 아십니까? 1990년 발사된 우주망원경입니다. KH-11은 허블보다 14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설계입니다. 주 거울 직경 2.4m. 단 하나 차이점. 허블은 위를 봅니다. 별과 은하를 관측합니다. KH-11은 아래를 봅니다. 당신을 봅니다. 궤도고도 300km에서 1000km, 해상도 10cm. 무슨 뜻일까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구장의 선수, 등번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비가 와도 구름 뚫고 봅니다. 밤에도 적외선으로 봅니다. 1980년대 소련 플레세츠크 우주기지를 촬영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미사일 숫자, 발사대 상태 전부 파악했습니다. 지금도 작동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디 있습니까? KH-11이 봅니다. 중국 항공모함 건조 과정은요? 실시간으로 봅니다. 러시아 핵시설 농축 우라늄 생산량은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약 7조 원. 미국 세계를 보는 눈의 값입니다. 5위 주말 특급 구축함 11.2조 원. 2001년 미국 해군의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스텔스 구축함을 만든다. 프로젝트 이름 DDX 차세대 구축함. 2016년 10월 USS 주말트 취역. 볼티모어 항구에 나타난 주말트를 본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배야? 우주선이야? 외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 구축함은 둥글둥글합니다. 주말트는 전부 각져 있습니다. 선체도 이상합니다.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게는 9,000톤. 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은 50톤급 어선 수준입니다. 적 레이더 담당자가 봅니다. 고깃배 하나 지나가네? 10분 후 해안에서 155km 떨어진 내륙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어디서 쐈습니까? 모릅니다. 주말트의 155mm 함포. 사거리 154km입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승조원은 140명, 일반 구축함은 300명입니다. 어떻게 절반으로 줄였을까요? 함포 자동 장전, 미사일 자동 발사, 손상 통제 자동화, 전부 자동입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계획은 32척 건조. 하지만 함포 포탄 가격이 발당 약 14억 원. 일반 함포 포탄은 발당 100만 원입니다. 1,400배 차이입니다. 총 144조 원. 의회가 폭발했습니다. 2016년 프로그램 중단. 결국 3척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개발비는 이미 다 썼습니다. 한 척당 약 11.2조 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축함 3척. 포탄도 너무 비싸서 실제로 쏠 수가 없습니다. 실패작일까요? 아닙니다. 2023년 해군이 발표했습니다. 주말 특급 3척을 개조한다. 함포를 제거합니다. 대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마하 5 이상. 11.2조 원짜리 구축함이 극초음속 미사일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텔스 선체 기술, 자동화 시스템. 이 기술들은 차세대 구축함에 전부 들어갑니다. 실패작이 아닙니다. 너무 앞서간 겁니다. 약 11.2조 원. 미래를 앞당긴 값입니다. 4위 드레드노트급 잠수함 13.6조 원. 1982년 5월 2일 남대서양 영국 핵잠수함 HMS 컨커러가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 격침. 2차 대전 이후 최초의 핵잠수함 실전 격침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그 순간 전쟁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핵잠수함이 전쟁을 결정짓는다고. 2016년 영국 정부 발표. 새로운 핵잠수함을 만든다. 이름은 드레드노트급. 1906년 영국이 만든 혁명적인 전함 이름입니다.
당시 모든 전함을 구식으로 만든 그 전함, 그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길이 153m, 배수량 17,200톤, 현존하는 영국 잠수함 중 가장 큽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 12기 탑재, 미국에서 구매합니다. 하지만 핵탄두는요? 영국이 독자 제작합니다. 원자로는요? 미국 기술 기반이지만 영국이 직접 만듭니다. 소음 저감 기술은요? 영국 독자 개발입니다. 4척을 건조 중입니다. 첫 번째 함은 2030년대 초반 취역 예정. 한 척당 가격 약 13.6조 원. 왜 이렇게 비쌀까요? 영국 국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합니다. 영국 부품만 사용합니다. 영국 노동자만 고용합니다. 미국처럼 대량 생산도 못합니다. 단 4척. 개발비를 4척이 나눠 가집니다. 한 척당 약 13.6조 원. 하지만 영국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영국의 핵 억지력 전부가 이 4척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최소 한 척은 바다 어딘가 순찰 중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국 총리만 압니다. 누가 영국을 공격합니까? 그 순간 바다 어딘가에서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이것이 영국이 독립국가로 남는 이유입니다. 약 13.6조 원, 독립의 값입니다. 3위 프랑스 팡 항공모함 15.8조 원. 2020년 12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발표. 새로운 항공모함을 만든다. 팡 차세대 항공모함. 현재 프랑스 항공모함은 샤를 드골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라팔 전투기 40대밖에 못 싣습니다. 고장이 잦습니다. 1년의 절반은 수리 중입니다. 느립니다. 미국 항모랑 작전하기엔 너무 느립니다. 프랑스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든다. 팡은 배수량 7만 5천 톤. 샤를 드골함의 거의 2배입니다. 길이 300m,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원자로 2기 탑재,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과 같은 원자로입니다. 최고 속도 27노트, 미국 항모와 함께 작정할 수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와 F-35 합쳐서 60대 이상 탑재, 전자기 사출기 이맥스 장착, 더 무거운 항공기도 띄울 수 있습니다. 가격 약 15.8조 원.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싼 군함입니다. 2038년 취업 예정. 왜 프랑스는 이렇게 비싼 항모를 만들까요? 프랑스는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전 세계에 해외 영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 군사 개입을 자주 합니다. 항공모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작전해야 합니다. 약 15.8조 원. 독립된 군사행동의 값입니다. 2위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18.6조 원. 2017년 7월 22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 USS 제럴드 알포드 CVN-78 취역식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최신 항공모함입니다. 길이 337m, 배수량 10만 톤. 지금까지 만들어진 항공모함 중 가장 큽니다. 원자로 2기, 50년간 연료 보급 없이 작전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 30노트 이상. 탑재 항공기는요. FA-18 슈퍼 호넷, F-35C 라이트닝, EA-18G 그라울러 합쳐서 75대 이상. 이전 니미츠급보다 10대 더 많습니다. 승조원은 4,500명, 니미츠급은 5,200명, 700명 적습니다. 레이더는 듀얼밴드 레이더. 동시에 수백 개 목표를 추적합니다. 방어 무장은요? 이볼브드 시스페로우 미사일, RAM 근접 방어 시스템. 가격은 한 척당 약 18.6조 원, 리미츠급 약 12조 원보다 50%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전자기 사출기, 듀얼밴드 레이더, 새로운 원자로, 전부 신기술입니다. 개발비가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 함 제럴드 알포드가 가장 비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총 4척을 건조 중입니다. 두 번째 존 F 케네디, 세 번째 엔터프라이즈, 네 번째 도리스 밀러. 제럴드 알포드급 한 척이 뭘 할 수 있을까요? F-35C 스텔스 전투기 24대, FA-18 슈퍼 호넷 48대, 반경 1000km 내 모든 적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위 함정을 붙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2척,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2척. 이것이 항모 타격단입니다. 한 나라 군대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11척 운용 중입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배수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것입니다. 약 18.6조 원. 바다를 지배하는 값입니다. 1위 컬럼비아급 잠수함 20조 원.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갑니다. 300m 깊이,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171m 길이의 괴물이 움직입니다. USS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가격 20조 원. 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일까요? 1960년대로 돌아갑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핵 억지력 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은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핵무기를 땅에 두면 적이 선제 공격할 때 다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미국은 핵무기를 바다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1981년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탄생, 트라이던트 미사일 24기를 탑재하고 40년간 미국 핵 억지력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늙어서 2027년부터 퇴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컬럼비아급입니다. 길이 171m, 배수량 2815톤으로 오하이오급보다 크지만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24기에서 16개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이던트2 D5 미사일 한 기는 핵탄두 8개를 탑재할 수 있어서 16개면 핵탄두 128개이고 한 발의 위력은 475
125킬로톤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32배라서 128개면 128개 도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 한 척으로 한 나라를 지도에서 지웁니다. 사거리는 12,000km라서 미국 동부 해안에서 발사하면 모스크바에 닿는데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평양 어딘가, 대서양 어딘가, 북극해 어딘가에 숨어있고 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원자로는 42년간 교체 불필요해서 한 번 연료를 넣으면 평생 안 바꿔도 되고, 소음은 역대 미국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해서 적 소나에 안 잡힙니다. 미국은 12척을 만드는데 항상 최소 8척은 바다 어딘가 순찰 중이고 어디 있는지 미국 대통령만 압니다. 첫 번째 함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는 2031년 취역 예정이고 한 척당 가격은 약 20조 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완전 신설계라서 오하이오급을 개량한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었고, 42년 무교체 원자로는 신기술이라 개발비가 엄청났으며,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도 프로펠러부터 선체 코팅까지 전부 신기술이고 단 12척만 만들어서 개발비를 12척이 나눠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 척당 약 20조 원으로 이것이 미국 핵 업지력의 70%이고, 미국은 핵무기를 3곳에 두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육상사일로,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잠수함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잠수함입니다. 적이 미국을 선제 공격합니까? 그 순간 바다 어딘가 숨어있던 컬럼비아급이 부상하고 미사일 발사관 해치가 열리며 트라이던트 미사일 16발이 발사되고 30분 후 적국 수도에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핵 억지력이고 적이 감히 미국을 먼저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0조 원. 당신은 이 숫자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80년간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바닷속 어딘가에 20조 원짜리 괴물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쏩니까? 그 순간 자기 나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쏩니다. 이것이 핵 억지력입니다. 20조 원은 무기값이 아닙니다. 80년간 3차 대전을 막은 값입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끔찍한 무기가 역설적으로 가장 긴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지금도 바닷속 300m 어딘가에서 조용히 순찰 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